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유, 네. 한국정보통신 예. 얼마에 사셨어요? 9,200원에 20%예요. 9,200원에 20%요. 예, 전에는 뭐 상도 잘 치더니 내가 사니까 그냥 떨어지기만 해요. 한국정보통신 그 전에 좀 급등락이 좀 있었던 종목인데요. 예. 이 종목을 혹시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이 종목을 사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시청자님. 예, 뭐 앞으로 그런 것이 좀 한국 사이버 결제 그런 네. 업종 결제주 같은 쪽이요? 업종이잖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좀 유망하게 보고 사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계속 밀리는지 답답하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느 정도나 더 기간상 길게 가져가실 계획이신가요? 아유, 그냥 한 본전만 가까이 와도 그냥 팔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향후 주가 전망이 제일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바로 그럼 들어볼게요. 예. 네. 답답합니다. 11,000원부터 말씀하신 가격대까지 지금 오늘 7,000원까지 밀렸으니까요. 계속 밀리고 있는 구간인데 허준식 운용령님, 한국정보통신 사신 이후로 왜 이렇게 주가가 힘이 없을까요? 이유가 있나요? 글쎄, 지금 혹시 전화가 계속 홀드돼 있으시면 제가 언제 샀는지를 여쭤봐도 될까요? 올해 사신 거 올해 사신 건가요? 올해 연초에? 올해 연초? 올해가 아니죠. 작년이죠, 벌써. 작년 언제쯤 들어가셨어요? 여름 뭐. 차트를 봐야 되는데. 한 9월쯤 여름은 사셨을까요? 아니고요. 가을쯤. 네. 가을쯤에요. 알겠습니다. 네, 한국정보통신은 왜 이제 식당이나 어디 이제 쇼핑 가셔서 이렇게 결제하시면 이제 신용카드 이렇게 결제하는 그 시스템 구축을 해주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 수수료를 받고서 이게 주 업무인 회사거든요. 이제 벤 서비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뭐 온오프라인에서 어쨌든 뭐 누군가 신용카드를 가지고 결제 소비를 많이 하게 되면 좋아지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보니까 이 관련된 이제 그걸 보고 벤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그 업체가 5곳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대체로 뭐 엎치락뒤치락 하더라고요. 순위는 뭐 비중이 한 10% 중반대에서. 근데 그렇게 좀 빅5 중에 한 회사입니다. 그런 일을 하는. 그리고 업력은 상당히 오래됐고요. 자본 총계를 보니까요. 자본 총계가 지금 2천억입니다. 네. 이 회사가 지금 28일 날 주총을 하겠다고 지금 실적 공시를 거기다 해놨더라고요. 주총 결의서 거기 내용 보시면 한국정보통신이 연간 실적이 지금 나왔어요. 작년 실적이 나왔는데 거기 보니까 자본 총계는 2천억이고 잉여금이 무려 1,760억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정말 좋은 회사예요. 네. 자본 총계를 거의 그동안에 회사를 꾸려서 번 돈으로 다 설명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좋은 회사고요. 그러니까 일단 잘 사셨습니다. 좋은 회사 한 건 맞고요. 그리고 네. 현금이 무려 1,400억이나 있습니다. 현금이 쌓여져 있는 현금이 막 무슨 용어를 보면 막 무슨 기타 무슨 유동자산 이렇게 막 표현해놨는데 다 네. 돈입니다. 돈. 한 1,400억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알부자죠, 알부자. 밖에 나갈 때는 막 허름화도 입고 다니는데 실제로 보면 돈 엄청 많은 그런 부자입니다. 작년 매출을 보니까 작년 매출이 한 5천억 했습니다. 잘했죠. 재작년보다 한 10% 늘어서 매출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주가는 이 모양이냐 이렇게 궁금하실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이제 문제점이 매출은 늘어요. 매출은 느는데 마진이
영업이익이 줄고 있어요. 마진율 자체가. 네, 그 영업이익을 2% 늘긴 늘었는데 매출액 영업이익률, 그러니까 실제로 장사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돈은 생기는 돈은 네. 계속 줍니다. 이건 아무래도 이제 어르신께서 이제 조금 이런 부분하고는 안 맞으실 수도 있는데 시대가 이렇게 결제 관련된 부분들이 워낙에 다양해지고 현금 결제도 되고 뭐 이렇게 무슨 페이라고 그래서 뭐뭐뭐 페이 뭐 이런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은 이제 그 직접적으로 뭐 만들어 쓰기도 하고요. 특히나 이제 좀 위험이 되고 있는 거는 카드한테 위협이 되고 있는 거는 단순 현금 결제 부분이 늘고 있다 이런 거거든요. 이런 사업들이 어쨌든 그런 시대의 변화를 반영해서 마진은 줄고 있어요. 좀 안 좋아요. 그리고 그래서 순이익도 한 240억 정도 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근데 이제 네. 지금 정보통신이 시총이 3천억이거든요. 그러면 3천억이 한 240억 하면 10배 한 12배 정도 되겠네요. 12배 정도 PR입니다. 근데 여기서 선두권 1등하고 있는 애가 나이스거든요. 나이스 정보통신. 근데 네. 걔네는 퍼가 10배가 안 됩니다. 예, 추정해봤을 때 아직 실적이 연간으로 안 나왔지만 예전 거 땡겨다 써봐도 추정해보자면 나이스 1등하고 있는 애가 10배가 안 되는데 그래도 선두권 안에서 이제 움직이긴 합니다만 한국정보통신도 좀 세죠. 현재는 좀 비싸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러니까 일단 펀더멘털상으로 나쁜 회사 아니고 다만 동종업체 대비로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퍼밸류는 조금 높게 거래되고 있다. 네. 이 정도입니다. 그 오늘 단가가 7,770원입니다. 자, 그리고 좀 길게 설명드려 볼게요. 답답하실 것 같으니까 주주 구성을 봤더니 최대 주주가 이제 21%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이분이 연세가 83살인가 그러세요. 네. 82세인가 됐고 아주 고령입니다. 그래서 네. 아들이나 딸이 있다면 넘겨 주셔야 될 때가 왔어요. 근데 지금 아직도 최대 주주로 돼 있어요. 등재가 돼 있고 네. 또 재밌는 것이 주식을 전량 담보로 잡혀가지고 이분이 381억을 개인 용도로 또 쓰고 계세요. 그래서 며칠 전에 공시된 내용 보시면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한 뭐 담보권 해가지고 공시가 뜬 게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게 네. 또 돼 있고 또 재밌는 것이 주주 구성에 외국인 주주가 65%나 돼요. 근데 그 외국인 중에 한 덩어리가 한 세 덩어리 있는데 좀 큰 거 중에 하나가 이 고령인 이 최대 주주의 아드님이 상무로 있는 투자 자문사가 하나 있어요. 투자 운용사.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요 아드님이 들어가 계세요, 상무로.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이 취재해 본 결과들을 이렇게 모아 보니 이분이 실질적인 오너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주요한 주주 중에 약간씩 이제 넘겨주려고 하는 모양새들은 만들어져 네. 있어요. 지분을. 그렇게 네. 돼 있고 이제 나머지가 그럼 몇 가지 더 해보면 86%가 잠겨 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13%입니다. 근데 얘네가 갑자기 얼마 전에 그 제가 그때 언제 샀냐고 여쭤본 것이 올해 연초에 보면 갑자기 이렇게 주가가 6,000원 하던 게 거의 11,000원까지 11,000원까지. 거의 따블이 났잖아요. 네. 며칠 동안에. 네. 그때 나왔던 재료가 이제 공개 매수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워낙에 공개 매수는 일반적으로 적대적 M&A 할 때 써먹는 기법이거든요. 적대적 M&A를 하려면 물건을 많이 사야 되는데 네. 물건을 많이 사려고 하면 시장에서 주문을 계속 장중에 넣으면 효과가 계속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패하겠죠. 인수를 하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장 외에서 그런 그 적대적으로 이 회사를 데려오려고 하는 어떤 그 주체가 네. 장 외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뭐 예전 그 중국 이런 무협 영화 보면 이렇게 장풍할 때 이렇게 미리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장풍을 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나 너네 살 거니까 준비해라고 알려주고 사는 게 신호를, 공개 네. 매수예요. 밖에서 그렇게 단가도 정하고 기간도 정합니다. 근데 요거를 갑자기 하겠다고 한 거예요, 이 회사가. 근데 내용을 보니까 또 목적은 또 재밌어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한다고 또 했어요. 근데 사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공개 매수를 한다, 이게 일단 좀 주식 한 사람으로서 이해는 안 됐던 상황인데 어쨌든 400억을 투입해서 주식을 공개 매수로 사들인 다음에 근데 단가가 또 7,500원인가 그랬습니다. 통상적인 단가보다 예. 좀 저렴했었어요. 그래서 사들인 주식을 싹 소각 태워버리겠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래 보고서를 쭉 제가 살펴보니 뭐라고 또 해놨냐면 원래 그 주식 분산 요건이니까 상장사로 유지가 되려면 주식 분산 요건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떤 그 특정 주주한테 쏠림이 얼마를 넘어가면 안 되고 유동주식수가 1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안 되게 되는 조항들이 있어요. 네, 근데 네. 그러면 이제 만약에 너네가 이 400억을 투입해서 싹 사들여 버리면 나머지 주식을 관리 종목 지정되고 상폐되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을 거잖아요, 기존 주주들한테. 근데 이제 혹시라도 내가 참여 안 했을 때 딴 사람은 참여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공개 매수에. 그랬는데 본인들은 두 가지를 썼어요, 이 관련해서. 일단 하나는 그렇게 될 경우에 주식이 유동주식수가 부족해서 실제로 너네가 우려하는 것처럼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어. 그것도 플러스 또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니까 관리 종목 지정된다는 말도 했고 예, 예. 또 하나는 우리가 이번에 공개 매수를 하는데 그 최대 주주의 특별 관계자들 아까 그 외국인 뭉치 세개 큰 거 네, 네. 60% 갖고 있다는 걔네들 중에 일부가 7,500원에 우리한테 주식을 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퍼를 받아서 공개 매수에 참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걔네도 네. 일부 거기서 물량이 섞어지면 유동주식수는 생각할 것만 그렇게 줄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또 했어요. 그래서 공개 매수 끝나고 네. 봤을 때 합리적으로 판단해 보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 또 이렇게 또 가능성은 얼버무려 낮다. 놨더라고요. 네, 네. 근데 제가 가졌던 의문점은 정말 주주가치 제고를 하려고 했다면 꼭 공개 매수 방법을 써야 했는가라고 물어보고 싶고요. 네.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많거든요. 그리고 배당을 얼마씩 줬나 좀 봤어요. 근데 배당을 주질 않았어요. 네, 아니 지금 안 현금을 뜨네요. 1,400억이나 쟁여놓은 회사가 주주가치 제고를 한다는 회사가 배당을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의혹이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상폐하려고 한다. 예. 얘네가 상폐시키려고 하는 거다. 이거는 네. 의도적으로. 또 하나는 경영권 분쟁 소지가 있을 것 같으니 미리 대응해서 내가 지분을 늘려놓으려고 한다. 그거 하나 하고 네. 또 하나는 외국인 그 60% 되는 외국인들의 네. 투자 기간이 점점 늘어지고 길어지니 엑시트를 도와주려고 합리적으로 공개 매수를 해서 거기다 400억 받쳐줄 테니 팔고 나가라 이런 식이었는데 네. 안 됐어요. 공개 매수가 실패했어요. 한 주도 안 됐다고 거기에 뜨는데요. 응모를 네. 안 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황이 재밌어졌는데 그럼 어떻게 그렇습니다. 해야 될까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상황은 이렇고요. 예. 정리해 보면 펀드멘탈은 좋고 나쁜 회사 아니다. 현금도 많고 밸류에이션에는 문제 없지만 피어그룹 대비로 동종업계 평균 대비로는 조금 비싸다. 현재는 7,000원 후반대에서. 그리고 이제 혹시 시청자님 어디 사세요? 거주지가 어디세요? 여기요? 네. 네. 여기 서울 강서구예요. 아 그러시면 28일 날 주총을 한다고 해요. 이 회사가. 거기 참여해 보십시오. 주총을. 28일 날 10시에 주총을 하거든요. 거기 가셔서 잘 들어보시고 2월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8일이요? 네, 28일. 이번 달 28일 날 오전 10시에. 28일이요? 예. 그리고 이제 주총할 때에 또 그 의안들이 그 관련해서 이제 내용들이 또 올라온 게 확인해 보니까 대부원 면허를 반납을 하고요. 관련된 내용도 오갈 거고 그날 그리고 펀뱅킹하고 그다음에 가상계좌 중개 이걸 하겠다고 했어요. 이거는 세틀뱅크라는 그런 회사 최근에 좀 들어온 지 네. 얼마 안 돼 상장자 중에 네. 세틀뱅크가 좀 잘하는 그런 건데 그러니까 대량 지급 거래 서비스랑 가상계좌 중개 요거를 사업 목적에 추가하겠다고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죠. 매출이 조금씩 늘지만 수익성이 안 좋아져서 회사가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라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추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액션은 그런 부분들은 좋고요. 그리고 펀드멘탈이나 그동안 해왔던 일들 대비로 나쁜 회사는 아니고 현금도 충분히 많고 하기 때문에 뭐든 할 수 있는 회사인데 이제 문제는 저 지분 관련된 여러 구성들로 가지 인해서 의혹이. 네. 어떻게 될 거냐라는 불확실인데 저 같으면 예를 들어 공개 매수를 또 한다고 했을 때 단가를 글쎄요 이전보다는 높게 해서 갈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 기다려 보시고요. 지금 7, 8천 원대인데 네. 아까 나이스보다는 비싸지만 그렇다고 막 아주 비싸거나 해서 지금 팔아야 되고 그럴 때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네. 좀 느긋하게 지켜보시고 주총은 꼭 가보십시오. 28일 날. 네. 그렇게 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주주총회 참여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여러 가지로 알아야 될 내용에 대해서 아마 잘 모르셨던 내용들이 오늘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잘 한번 기억을 해보시고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해 주세요, 시청자님. 그 주주총회 안내장에 올까요?
운영령님, 좋죠. 이게 안내장 받지 않아도 참여하실 수 있지 않나요? 뭐 장소하고 주식이 있으시면- 시간이 뭐 그런. 일반적으로는 올 건데 모르겠어요. 처음에 그 네. 계좌를 트시고 하실 때에 그거를 우편 배달 안 되는 걸로 설정을 혹시 해놓으셨으면 안 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한국정보통신 들어가서 네.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 전자공시 보시면 시스템에 들어가셔가지고 네. 그 내용 보시면 바로 하실 수 있으세요. 네. 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셔가지고요. 네, 안내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뭐 시청자님. 배당금 같은 건 네, 우편물로 오거든요. 네, 지금 배당은 배당금. 없는 걸로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또 주주총회 가셔가지고 한 번 더 얘기를 해보시는 것도 도움 될 것 같아요. 아니 네, 우편물이 오니까 주주총회 하면은 우편물을 보내겠죠. 네, 아마 안내장에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한번 참고를 해보시길 바랄게요, 시청자님.